할아버지, 오늘 그 비행기 타면 죽을 거예요. 절대로 타면 안 돼요. 인천공항 VIP 귀빈실 수조원의 계약을 위해 출국하려던 강만호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웬 거지 꼬마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재수 없는 게 들어와서 난리야. 당장 안 끌어내. 경호원들이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쳤지만 아이는 악을 쓰며 회장의 귀에 대고 섬뜩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엔진에 폭탄이 들어있다고요. 타는 순간 할아버지는 가루가 될 거예요. 미친놈의 헛소리라 치부하려던 그 순간 아이가 내민 낡은 수첩에는 조작된 정비일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정확히 10분 뒤 활주로를 이륙하던 전용기는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배우가 가장 믿었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회장, 그리고 목숨을 구해준 거지 소년의 발등에서 10년 전 죽은 아들의 반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VIP 전용 귀빈실은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겼습니다. 박 실장, 이번 스마트시티 건설 계약은 우리 한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강만호가 서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실장이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전용기 이륙 준비도 완벽하게 끝내두었습니다. 강만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천장 환풍구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박 실장,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습니까? 강만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실장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환풍구 덮개가 덜컥거리더니 작은 체구의 아이 하나가 바닥으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10대 소년, 지훈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지훈을 에워쌌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는 거냐? 경호원이 지훈의 팔을 잡으려 하자 지훈이 날렵하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지훈은 경호원들 사이를 빠져나와 강만호의 바로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지훈이 강만호의 소매를 꽉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 비행기 타면 죽어요. 절대로 타면 안 돼요. 강만호가 당황한 기색으로 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아,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비행기가 왜 터진다는 말이냐? 강만호가 아이의 손을 떼어내려다 지훈의 눈동자 속에 서린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지훈이 강만호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행기 이번 엔진에 액체 폭탄이 숨겨져 있어요. 고도 3000피트가 되면 바로 터질 거예요. 강만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지훈이 품 안에서 낡고 때 묻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정비구역 환풍구에서 몰래 녹음한 거예요. 지훈이 녹음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내야 한다. 시신도 못 찾게 엔진을 아예 박살내버려. 강만호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강만호가 평생을 아끼고 돌봐온 친동생 강대식의 것이었습니다. 강만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겁니까?
박 실장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강만호를 부축했습니다. 강만호가 박 실장의 팔을 세게 움켜쥐며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부정맥이 온 것 같네. 당장 탑승 취소하고 구급차를 부르게. 강만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해외 미팅 일정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 실장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네. 당장 이 아이도 구급차에 같이 태우게. 강만호가 엄한 목소리로 박 실장을 꾸짖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강만호를 들것에 싣고 급히 귀빈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은 강만호의 지시에 따라 비밀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구급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구급차가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와 터널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멀리 활주로 쪽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비행기 파편들이 불꽃과 함께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강만호가 구급차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로 터졌군요. 저 비행기에 탔더라면 우린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박 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만호가 옆에 앉은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덤덤한 표정으로 창밖의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는 누구냐? 강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훈이라고 해요. 집은 없고 공항 지하에서 살아요. 지훈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며 낡은 장난감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얼굴을 보며 10년 전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박 실장, 병원이 아니라 양평 안전가옥으로 차를 돌리게. 강만호가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공식적으로는 돌아가신 걸로 발표가 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실장이 운전대를 꽉 잡으며 강만호에게 물었습니다. 강대식이 내가 죽은 줄 알고 샴페인을 터뜨리게 내버려 두게나. 강만호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이 내 자리를 탐내서 이런 짓까지 벌였다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안전가옥에 도착한 강만호가 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는 강만호의 사망 추정 속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그 어려운 정비 용어와 수치들을 다 안 거니? 강만호가 지훈이 건넨 수첩을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한 번 본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진을 찍는 것처럼 머릿속에 다 들어오거든요. 지훈이 서재 입구에 설치된 64자리 보안 암호를 보지도 않고 읊었습니다. 강만호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기적 같은 아이로구나. 강만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아버지, 동생분이라는 사람이 왜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훈이 맑은 눈을 반짝이며 강만호에게 질문했습니다. 욕심 때문이란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몰라보는 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지. 강만호가 서재 책상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강만호는 지훈의 발등에 있는 독특한 반점을 보고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보았던 그 반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너 혹시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강만호가 조심스럽게 지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만호는 직감적으로 이 소년이 자신의 잃어버린 핏줄임을 확신했습니다.
박 실장, 강대식의 개인 컴퓨터와 금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방법을 찾게. 강만호가 서재 문 밖으로 나가며 박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지훈이 강만호의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항에서 알게 된 해커 아저씨가 있거든요. 강만호가 지훈을 내려다보며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지훈이가 이 할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렴. 강만호는 안전가옥의 어둠 속에서 동생 강대식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겪어온 시련을 끝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한성그룹의 미래를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양평 안전가옥의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속에서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대식이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강만호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금고를 열어라.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안에 있는 인감과 서류는 다 내 것이다. 강대식이 금고 앞에 서서 비서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강만호의 딸 유미가 서류 봉투를 치켜들며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삼촌. 법원에 금고 개방 가처분 신청을 냈으니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유미가 차가운 눈빛으로 강대식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강대식이 코웃음을 치며 유미의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한성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강대식이 유미의 어깨를 밀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안전가옥에서 지켜보던 강만호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내 딸에게까지 손을 대다니. 강만호가 이를 갈며 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지훈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에요. 강대식이 세탁하려고 빼돌린 계좌들을 전부 묶어버렸어요. 지훈이 엔터키를 강하게 누르며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어깨를 다독이며 흐뭇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그놈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야지. 아주 말라 죽게 말이다. 강만호가 박 실장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강만호에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가 찾아낸 자료를 보니 강대식이 10년 전 정비공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실장이 입금 내역이 적힌 종이를 강만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강만호가 종이를 집어들더니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지금까지 뒤에서 돌봐주고 있었다니. 정말 용서가 안 되는구나. 강만호가 종이를 구겨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지훈이 강만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제가 그 정비공이 어디 숨어 있는지 꼭 찾아낼게요. 지훈이 맑은 눈망울로 강만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한편 강대식의 집무실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계좌가 동결됐다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강대식이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탈 재떨이를 벽으로 던지며 포효했습니다. 비서가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피하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정보가 새나간 것 같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해킹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강대식이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유미, 그 계집의 짓이 분명해. 당장 사람들을 풀어서 그 꼬마 노숙자를 찾아내. 강대식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공항에서 같이 지내던 노숙자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들,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이 공항을 뒤지고 있을 거야. 가짜 정보를 흘려줘. 지훈이 무전기에 대고 침착하게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노숙자 동료인 칠구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지훈아. 우리가 그놈들을 아주 먼 지방까지 헛걸음하게 만들어주마. 지훈은 전화를 끊고 강만호가 마실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강대식이 지금 경납고에 불을 지르라고 시켰어요. 증거를 없애려나 봐요. 지훈이 도청 장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강만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강만호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박 실장에게 급히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 당장 우리 사람들을 경납고로 보내게. 사진 한 장도 놓치지 말고 다 찍어야 하네. 강만호가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전환하며 강만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노숙자 형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고화질로 다 찍어서 서버에 올리고 있대요. 지훈이 화면 속 불타는 경납고 주위를 서성이는 괴한들을 가리켰습니다. 강만호가 화면 속의 범행 장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대식, 내 무덤을 네가 파는구나. 연결식 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강만호가 비장한 표정으로 지훈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미가 강대식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촌, 저도 이제 지쳤어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싸워서 뭐 하겠어요. 유미가 눈물을 닦는 척하며 강대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대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미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웬일로 고분고분하게 나오느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 강대식이 담배를 물며 유미를 비웃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저에게 계열사 하나만 떼어주세요. 그럼 아버지 인감이랑 다 드릴게요. 유미가 간절한 표정으로 강대식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강대식이 만족스러운 듯 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좋다. 금고 홍채 등록부터 새로 하자꾸나. 유미가 강대식을 따라 금고실로 들어가며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만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유미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이제 그놈의 비밀 금고도 우리 손안에 있다. 강만호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금고 암호도 다 분석했어요. 이제 언제든 열 수 있어요. 지훈이 노트북 화면에 뜬 복잡한 보안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검은 가방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해외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십시오. 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강만호에게 건넸습니다. 강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서류 하단에 적힌 99.9%라는 숫자가 강만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내 강아지 지훈아, 네가 정말로 내 손자가 맞았구나. 강만호가 지훈을 품에 꼭 안고 꺼느끼며 통곡했습니다. 지훈도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버려진 게 아니었네요. 아빠가 저를 지켜준 거였네요. 지훈이 강만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응조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모니터에 경고등이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대식이 보낸 용역들이 안전가옥 근처 산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강대식이 모니터 속에서 무장한 사내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강대식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비장하게 일어섰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지훈아, 이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다. 강만호가 서재 벽에 걸린 아들의 넥타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강만호와 지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복수의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양평 산기슭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양평 안전 가옥 주변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초췌한 행색의 여인 이설이가 안개를 뚫고 나타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박 실장이 대문 인터폰을 통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이설이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초음파 사진과 편지 한 통을 카메라 앞에 비추며 대답했습니다. 강만호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10년 전 죽었다던 회장님 손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 실장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대문을 열고 이설이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강만호가 서재 소파에 앉아 이설이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설이냐? 10년 전 정신병동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여길 찾아온 게냐? 강만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설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미친 거 아니에요. 강대식이 저를 강제로 잡아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설이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강만호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에 강대식의 서명이 왜 있는 거냐? 강만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설이가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자가 제 아이를 뺏어갔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이 멎었다고 거짓말하고는 저를 병원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지훈이 할아버지의 약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설이가 지훈을 보는 순간 가슴을 부여잡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 아들 지훈아. 이설이가 본능적으로 지훈에게 달려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지훈은 당황하면서도 이설이의 품에서 나는 따스한 향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줌마, 왜 울어요? 저를 아세요. 지훈이 이설이의 젖은 뺨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강만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강대식, 그 천벌을 받을 놈이 감히 내 핏줄을 갈라놓고 우리를 속였단 말이냐? 강만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그때 안전가옥 밖에서 타이어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대식이 보낸 용역들이 이곳을 포위했습니다. 박 실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십 명의 사내들이 유리창을 깨고 최루탄을 던지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그 꼬마랑 여자를 잡아라. 방해하는 놈들은 다 쓸어버려. 용역 대장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매운 연기와 비명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이설이를 이끌고 지하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할아버지랑 박 실장님도 빨리 오세요. 지훈이 다급하게 손짓하며 이설이를 환풍구 통로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용역이 이설이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인연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 너도 같이 가야겠다. 용역이 이설이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설이가 지훈을 품에 안고 대신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지훈아, 도망쳐. 엄마는 괜찮으니까 빨리 가. 이설이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지훈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용역들이 이설이를 거칠게 끌어올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살인 사주 파일이 담긴 외장하드도 뺏겼습니다. 박 실장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만호에게 보고했습니다. 강만호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며느리. 서리를 저 괴물들에게 다시 뺏길 수는 없다. 강만호가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강만호의 혀 밑에 비상약을 넣어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엄마한테 위치 추적기를 붙여놨어요. 지훈이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빨갛게 깜빡이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치 추적기라니. 네가 언제 그런 걸 준비했단 말이냐. 강만호가 눈을 번뜩이며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이 납치 차량의 번호판을 메모지에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난투극이 벌어질 때 범인 중 한 명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뒀어요. 박 실장이 지훈의 메모를 받아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 위치는 강대식의 개인 별장입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박 실장이 신속하게 경호원들을 호출하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강대식은 별장 지하실에서 이설이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지독한 년. 10년이나 가둬놨으면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왜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아. 강대식이 이설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설이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강대식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같은 괴물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내 아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대식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강대식이 이설이의 뺨을 세게 후려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 꼬마 놈이 뭘 어쩌겠느냐. 형님이랑 같이 산채로 묻어줄 테니 기다려라. 강대식이 칼을 꺼내 이설이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다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강만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 유미에게 전화하게. 연결식 날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전해라. 강만호가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박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옆에서 지훈이 강만호의 수트 단추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겨요. 지훈이 씩씩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 내 아들의 원수를 갚고 내 엄마를 구해내마. 강만호는 10년 동안 묵은 가문의 악연을 끊기 위해 결전의 장소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곁에서 당당한 한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양평 안전가옥을 떠나는 두 사람의 눈에는 불타는 복수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대식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설이가 납치된 지 일주일이 흐른 뒤 양평 외곽의 낡은 폐차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폐차장 안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훈아, 이분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강만호가 옆에 선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폐차장 안에서 나오는 사내들을 가리켰습니다. 네, 할아버지. 공항에서 저를 돌봐준 활주로 식구들이에요. 전직 형사랑 해커 출신 아저씨들이에요. 지훈이 씩씩하게 대답하며 식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숙자 식구들의 대장인 칠구가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강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대식 그 인간 때문에 저도 형사직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칠구가 짧게 깎은 머리를 극적이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커 출신인 두 팔이 노트북을 펼치며 지훈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말한 별장 지하 벙커 설계도를 확보했어. 여기 환기구 쪽이 유일한 틈이야. 두 팔이 화면 속의 복잡한 도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도면의 모든 수치와 경로를 사진을 찍듯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갇힌 곳을 찾았어요. 제가 디지털 증거 지도를 다 완성했어요. 지훈이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유미는 강대식의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접근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삼촌이 실장님을 꼬리 자르기용으로 이용하려는 서류를 제가 봤어요. 유미가 서류 한 장을 비서실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강대식 사장님을 위해 바친 세월이 얼마인데. 비서실장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배신감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미는 비서실장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유미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제안했습니다. 불안해진 비서실장은 결국 강대식의 이중 장부 원본과 전용기 폭파 설계도를 유미에게 넘겼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제 신변 보호는 반드시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유미에게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강만호는 비서실장이 넘겨준 증거들을 받아들고 신뢰하는 특수부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님, 영결식 당일 강대식의 취임식장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주십시오. 강만호가 수화기를 꽉 쥐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훈은 그 사이 엄마가 갇힌 별장의 보안 서버를 해킹하여 감시 카메라를 가로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보여요. 아직 다치신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지훈이 실시간 영상을 강만호에게 보여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대식은 영결식장에 설치될 대형 스크린의 홍보 영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한성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형님의 마지막 가는 길은 화려해야지. 강대식은 양주를 단숨에 들이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만호가 서재에서 지훈을 불러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 아빠가 쓰던 넥타이 핀이란다. 이 속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 강만호가 지훈의 셔츠 깃에 직접 핀을 채워주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핀을 어루만지며 마치 아빠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 이 카메라로 강대식의 죄를 전 세계에 다 보여줄게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허리를 꼭 안으며 씩씩하게 다짐했습니다. 노숙자 식구들은 영결식장 주변 기지국을 장악하여 전파 차단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대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강대식의 수하들은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길 겁니다. 칠구가 무전기로 지훈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매복 장소로 몸을 숨겼습니다. 유미는 영결식 당일 아침 강대식의 바로 옆자리에서 밝게 웃으며 비위를 마쳤습니다. 삼촌, 오늘 정말 멋지세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유미가 강대식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가방 속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만호는 10년 전 아들이 선물했던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가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시간이다. 강만호가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비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아빠가 지금 우리 뒤에서 같이 걷고 계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지훈이 맑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결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만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영원히 남는 법이란다. 강만호가 지훈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경영 철학을 가르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식장 입구에 도착한 강만호와 지훈은 노숙자 식구들이 미리 열어둔 비상 통로로 진입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영상 제어실을 해킹했어요. 신호를 주면 바로 폭로 영상을 띄울게요. 지훈이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강만호는 무대 뒤 커튼 사이로 강대식이 연단에 오르는 모습을 매섭게 지켜보았습니다. 강대식, 네가 누리는 마지막 영광을 마음껏 즐겨두거라. 강만호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미는 식장 중앙의 중계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고 강만호에게 비밀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유미 고모가 준비됐대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에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심장 소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대식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연단에 올라가 첫마디를 때려던 찰나였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손을 잡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연결식장에 모인 수천 명의 조문객과 취재진이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강만호와 지훈의 그림자가 연단을 향해 길게 뻗으며 대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강대식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지훈이 넥타이핀의 전원을 켜자 전 세계로 향하는 생중계 화면이 일제히 송출되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강대식을 향해 무겁고도 가차없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인근 대형 장례식장 주차장은 몰려든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의 차량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강대식이 단상 위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짜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존경하는 형님, 비록 몸은 떠나셨지만 그 높은 뜻은 제가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강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으며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때 식장 안의 대형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장 기사 불러서 확인하세요. 강대식이 당황하며 비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화면 위로 어두운 지하실에서 쇠사슬에 묶인 이설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죽여. 시신도 못 찾게 비행기 엔진을 통째로 날려버려야 해. 강대식의 잔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례식장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에 모인 수천 명의 조문객이 경악하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강 사장님이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말인가요? 앞자리에 앉은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식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눈부신 조명을 등진 강만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손을 꽉 잡고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대식, 내 이놈,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니 눈앞이 캄캄하냐?
강만호가 단상 밑에서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강대식이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비행기가 터지는 걸 제가 봤는데요. 강대식이 바닥을 기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만호가 단상 위로 올라가 강대식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짐승만도 못한 놈. 네가 내 아들을 죽이고 손자까지 버린 것도 모자라 나까지 죽이려 해. 강만호가 분노에 찬 눈으로 강대식의 멱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이 태블릿 PC를 들어 취재진을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대식 사장이 비자금을 빼돌린 장부와 살인 교사 녹취가 다 들어있어요. 지훈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기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기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저놈들 끌어내.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야. 강대식이 거품을 물며 주변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조문객 사이에 섞여 있던 칠구와 활주로 식구들이 품 안에서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 사장님, 당신에게 당한 사람들이 여기 한둘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칠구가 경호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히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식장 곳곳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이 검은 정장의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대식 씨,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가 강대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대식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이건 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강대식이 끌려나가면서도 허공을 향해 발버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강만호가 박 실장을 불러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별장으로 경찰들 보내게. 내 며느리 서리를 당장 구출해야 하네. 강만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 실장의 손을 꼭 잡고 부탁했습니다. 유미가 무대 뒤에서 숨겨두었던 추가 이중 장부 뭉치를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이건 삼촌이 숨겨둔 진짜 장부예요. 이걸로 한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밝혀주세요. 유미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단호한 표정으로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강만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장내의 소란을 잠재우며 입을 뗐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성그룹의 부덕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만호가 허리를 깊게 숙여 조문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만호가 지훈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10년 전 잃어버린 제 친손자 지훈이입니다. 한성의 미래를 이끌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든든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뛰어들어와 강만호의 귓가에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설의 마님을 무사히 구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박 실장이 기쁨에 찬 얼굴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만호가 그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지훈아, 내 엄마가 무사하단다. 우리가 해냈어. 강만호가 지훈을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도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쥐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안 헤어지는 거죠.
지훈이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강대식이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타며 창문 너머로 강만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대식은 옆에 앉은 매수된 경찰관에게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으냐? 내가 무너지면 한성도 무너지는 거야. 강대식이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집무실로 돌아온 강만호가 강대식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훈아, 이 자리에 앉아보겠니? 내 아빠가 앉았어야 할 자리란다. 강만호가 지훈을 회장 의자에 앉히며 대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큰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아빠 목까지 할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지훈이 책상 위에 놓인 강만호의 손을 잡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미가 주주명부를 정리하며 밝은 목소리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주가가 벌써 상한가예요. 시장에서도 아버지의 귀환을 반기고 있어요. 유미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강만호가 서재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 한을 풀어주는구나. 우리 지훈이를 지켜줘서 고맙다. 강만호가 사진 속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활주로 식구들이 식장 밖에서 7구의 구호에 맞춰 만세를 불렀습니다. 강만호는 창밖을 보며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되찾았으나 강대식의 마지막 눈빛이 강만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폭풍은 잠잠해졌지만 구치소로 향하는 길목에는 또 다른 검은 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강만호는 지훈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다가올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영결식 다음 날 아침 호송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대식이 갑자기 거품을 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교도관님, 강대식 씨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맥박이 잡히지 않아요. 옆에 앉아있던 매수된 경찰관이 강대식의 가슴을 압박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호송차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방향을 틀어 비상등을 켜고 질주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달려나와 강대식의 상태를 살피더니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적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시신 안치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안치실 문이 닫히자마자 죽은 줄 알았던 강대식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습니다. 고생했네, 김 박사. 약효가 정확하구먼. 강대식이 침대에서 내려와 의사가 미리 준비해둔 사복으로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주변을 살피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밖에서 사설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강대식이 모자를 눌렀으며 안치실 뒷문으로 빠져나와 검은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올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요. 지훈이 책가방 끈을 고쳐 매며 강만호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박 실장이 정문까지 바래다 줄 거란다. 지훈이 신이 난 듯 대문을 나섰지만 학교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검은 승합차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사설 용병들이 차에서 내려 박 실장을 전기 충격기로 쓰러뜨리고 지훈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누구 마음대로 저를 잡는 거예요. 지훈이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눈이 가려진 채 도시 외곽의 낡은 폐화학 공장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강만호의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만호가 전화를 받자 화면 속에서 지훈의 목을 칼로 겨누고 있는 강대식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놀라셨습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니 반가우시죠? 강대식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지훈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강만호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책상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내 이놈 강대식, 당장 그 아이 손 놓지 못하겠느냐? 강만호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화면 속 강대식에게 포효했습니다. 강대식이 칼날을 지훈의 뺨에 갖다 대며 더욱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가진 주식 전부랑 증거 원본 다 가져오세요. 1시간 안에 안 오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강대식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강만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유미가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강만호가 유미의 손을 뿌리치며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렸습니다. 아니야, 경찰은 너무 늦어. 지훈이가 위험해. 내 아들을 잃은 그곳에서 손자까지 잃을 수는 없다. 강만호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하며 박 실장을 찾았습니다. 지훈은 공장 지하 밀실에서 밧줄에 묶인 채 주변의 냄새와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이곳은 유독 가스 냄새가 나요. 강대식 삼촌, 여기서 불을 지르려는 거죠.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강대식이 당황하며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대식이 바닥에 기름을 뿌리며 라이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리한 놈이구나. 하지만 내 천재성도 불길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강대식이 공장 입구 문을 용접기로 찢어 폐쇄하고는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지훈은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노숙 시절 배웠던 생존법을 떠올렸습니다. 교복 소매를 찢어 입고 있던 물통에 물을 적신 뒤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지훈은 천장에 환풍구 배관을 발견하고 의자를 쌓아 올려 필사적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강만호는 휠체어를 타고 공항 노숙자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활주로 식구들, 제 손자가 납치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강만호가 전 재산을 보상으로 걸겠다는 대국민 수색을 실시간 방송으로 선포했습니다. 7구와 노숙자 식구들이 전국 각지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강대식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폐화학 공장 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대를 꽉 잡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보고했습니다. 공장 건물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하늘로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불길을 보며 지훈의 이름을 목이 터지라 불렀습니다. 지훈은 환풍구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넥타이핀에 숨겨진 구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대식은 멀리서 타오르는 공장을 보며 밀항선이 대기 중인 인천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지훈이도 한성도 다 불타버리겠지요. 강대식이 핸들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강만호는 공장 앞에 도착하자마자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뜨거운 열풍이 강만호의 얼굴을 덮쳤지만 강만호는 멈추지 않고 불길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할아버지가 간다. 지훈아. 조금만 더 견뎌다오. 강만호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불타는 건물 안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화염 속에서 지훈의 희미한 구조 신호음이 강만호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건 강만호의 마지막 질주가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칠구와 노숙자들이 물탱크 차량을 끌고 공장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공장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강만호와 지훈의 운명은 이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의 불꽃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폐와 공장 건물은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여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덮쳐 시야를 가렸지만 강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어디 있니? 할아버지 목소리 들리면 대답 좀 해다오. 강만호가 젖은 코트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절규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파고들었으나 손자를 향한 집념이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환풍구 배관 아래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강만호의 귀에 꽂혔습니다. 강만호가 바닥을 기어 무너진 철근 더미를 헤치고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워요. 지훈이 검게 그을린 얼굴로 강만호의 품에 안기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을 등에 업고 탈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발을 뗐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칼을 든 강대식이 가로막으며 광기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형님, 여기가 우리 형제 마지막 무덤입니다. 같이 지옥으로 가시죠. 강대식이 피를 토하듯 소리를 지르며 강만호의 어깨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만호가 비틀거리며 공격을 피하자 강대식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공장 외벽이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대형 물탱크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 지훈아,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칠구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며 소화액을 사방으로 뿌려 길을 만들었습니다. 노숙자 식구들이 몸을 던져 강만호와 지훈의 주위를 감싸며 인의 장막을 쳤습니다. 강대식이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으나 칠구의 강력한 발차기에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더러운 노숙자 놈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비켜. 다 죽여버릴 거야. 강대식이 바닥을 긁으며 소리쳤으나 노숙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공장 주변을 가득 채우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만호는 지훈을 품에 안은 채 칠구의 부축을 받으며 불타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제 다 끝났어. 강만호가 구급차에 지훈을 싣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취재진과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만호는 손을 벌벌 떨며 지훈의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앉아서 쉬세요. 지훈이는 영특한 아이니까 꼭 일어날 거예요. 유미가 강만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유독 가스를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비는 넘겼으니 안심하세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강만호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만호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기도의 말을 올렸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강만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넥타이 핀 카메라 확인하셨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훈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강만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박 실장이 지훈의 넥타이 핀에서 칩을 꺼내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대식이 지훈을 납치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터뜨렸다. 내 아빠도 내가 죽였어. 이제 너도 죽어야지.
강대식이 영상 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광기 어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영상은 노숙자 해커에 의해 실시간으로 검찰청 서버에 전송되었습니다. 강대식의 탈출을 도왔던 부패 경찰들과 매수된 의사들도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건강을 회복한 이설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엄마가 여기 있어.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이설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지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 엄마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랑 다 같이 살 거잖아요. 지훈의 말에 이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강만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설이 앞에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설이야, 내가 못난 시합이었다. 10년 전 너를 지켜주지 못한 나를 용서해라. 강만호가 참회하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이설이가 강만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이설이가 강만호를 향해 엷은 미소를 지으며 원망의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와 강대식의 재판 소식을 강만호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대식은 가짜 사망 소동과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박 실장이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강대식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만호는 이제 가문의 모든 해충을 박멸했음을 느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미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강대식의 모든 지분을 사회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강만호의 복귀와 정의 구현 소식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훈은 병상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으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강만호는 지훈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새로운 한성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활주로 식구들은 강만호가 마련해준 자립지원센터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칠구가 센터의 관장이 되어 노숙자들의 재기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강만호는 지훈과 함께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공항 활주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 높이 이륙하는 모습을 두 사람이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아, 저 비행기처럼 너도 이제 세상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렴. 강만호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의 허리를 꼭 안으며 푸른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과 음모로 얼룩졌던 10년의 세월이 이제야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만호는 아들의 묘소 앞에서 손자의 손을 잡고 진정한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불길은 꺼지고 가문에는 눈부신 진실의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복수가 마무리되자 강만호는 비로소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지훈은 잠든 할아버지의 이불을 덮어주며 미래의 리더로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찬란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초봄의 아침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사옥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환하게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는 천재 소년과 노회장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념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기념비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실장, 우리 지훈이 덕분에 한성이 다시 숨을 쉬는구먼요.
강만호가 옆에 선 박 실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기념비 옆에 놓인 꽃바구니를 정리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는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의 표정부터가 달라졌습니다. 박 실장이 밝아진 사내 분위기를 전하며 강만호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유미가 구두 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퇴임식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무거운 짐은 저에게 넘기세요. 유미가 강만호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만호가 유미의 손등을 토닥이며 인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비는 지훈이랑 흙이나 만지며 살란다. 우리 유미가 잘 이끌어다오. 강만호는 퇴임식장에서 모든 경영권을 유미에게 승계한다는 서류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칠구와 노숙자 식구들이 새 옷을 맞춰 입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만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두툼한 봉투 대신 자립센터의 열쇠를 건넸습니다. 칠구 관장, 이제 길거리 형제들 눈물 닦아주는 건 자네 몫이야. 내가 뒤에서 밀어주마. 강만호가 칠구의 거친 손을 잡고 흔들며 신뢰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칠구가 눈시울을 붉히며 열쇠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실망하게 하지 않을게요. 칠구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활주로 식구들과 함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강만호는 퇴임 후 지훈과 함께 공기가 맑은 양평의 시골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별장 정원에는 지훈이 심은 어린 나무들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가 경제신문에서 찾은 내용인데 한성이 정말 대단해요. 지훈이 툇마루에 앉아 신문을 크게 펼치며 강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신문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강만호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지훈이 가리킨 기사를 읽었습니다. 허허, 우리 지훈이가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구나. 나중에 이 할아버지보다 낫겠어. 강만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이설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정원으로 나와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지훈아.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서 점심 드세요. 고기 구워놨어요. 이설이가 쟁반에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려놓으며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이설이는 한성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소외된 여성들을 돕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쌈등심을 크게 싸서 강만호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졸업하면 우리 공항에 있는 아픈 아이들 다 도와줄 거예요. 지훈이 오물오물 음식을 씹으며 자신의 야무진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만호가 지훈의 뺨을 어루만지며 대견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아. 돈은 사람을 위해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란다. 잊지 말거라. 시간은 흘러 지훈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운동장에는 강만호와 유미, 이설이가 꽃다발을 들고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품 안에서 소중하게 보관해온 금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 아빠가 차던 시계란다. 이제 네가 찰 때가 된 것 같구나. 강만호가 지훈의 작은 손목에 묵직한 시계를 직접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시계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제 옆에서 같이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강만호의 품에 꽉 안기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담장 너머 교도소 안에서는 강대식이 힘없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대식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지훈과 강만호의 활약상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탐냈던 것들이 저렇게 부질없는 것이었나?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강대식이 거친 죄수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시멘트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에는 빈 방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시 명절이 돌아오자 온 가족이 양평 별장에 모여 시끌벅적하게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강만호가 술잔을 비우며 흐뭇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그날 공항에서 내 귓속말을 믿은 거였단다. 강만호가 지훈의 손을 잡고 흔들며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그날 아빠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할아버지를 꼭 구하라고요. 지훈의 말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공포와 음모로 가득했던 공항 활주로에는 이제 희망의 비행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가끔 공항을 찾아가 노숙하는 아이들에게 직접 코딩과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니까. 지훈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겪어온 기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만호와 지훈은 석양이 지는 정원을 나란히 산책하며 서로의 보폭을 맞췄습니다. 지훈이 땅에 떨어진 네잎클로버를 주워 강만호의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래요.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강만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사이로 비치는 아들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이제는 우리 가문에 눈물 대신 웃음만 가득할 것이야. 진정한 기적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200만 시니어 구독자들을 울리고 웃겼던 감동의 대작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로고 아래에는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글귀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만호와 지훈의 뒷모습은 지는 해를 등지고 오래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의의 승리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소년과 노회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 뭉클하게 잘 들으셨나요? 평생을 바쳐 일군 거대한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역시 사람이고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강 회장님이 만약 그 어린 소년의 절박한 목삭임을 무시했더라면 아마도 소중한 핏줄과의 만남도 남은 인생의 평화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네 인생사도 이와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변의 작은 인연 하나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기적 같은 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탐욕으로 가득했던 동생의 비참한 결말을 보며 역시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지훈이와 강 회장님이 찾은 그 따뜻하고 평안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